김용현 전 장관이 예.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 뭐 이렇게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다. 즉 이게 포고령 위반인데 개헌법 위반인데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랑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의 두 사람이 도와서 한동훈 대표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 이게 포고령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누군가 보내줬더라고요. 상당히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이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김용현 변호인단이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을 고발한다.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다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왔음에도 예. 이걸 이제 그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왔어요. 저한테 빨리 와서 이제 옛날 같았으면 좀 이게 확실한 사실이다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조롱도 하고 장난삼아 이제 이렇게 비꼬고 할 텐데 예. 이런 게 이제 혹시라도 아닐까봐 좀 기다려봤어요. 언론 보도 나올 때까지. 근데 예. 이제 정말 이제 실제로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말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진중호 교수님은 최근에 몇 번 쓰더라고요. 미친 짓인 거죠 이거. 아니 이게 정말 제정신인 건지. 내용은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법을 위반하였고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해서 개헌 포고령을 위반했다. 예. 아니 개헌 포고령 그거 뭐 누차 많은 곳에서 지적을 했지만 위법 위헌하다고 하였고 예. 그리고 정말 이거 포고령 자체가 이게 누가 썼는지도 모를 그런 뭐랄까요? 정말 정확하기 그지없는 그런 건데 지금 피혐의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할 그리고 중대 혐의자로서 엄벌에 처해져야 될 그런 사람 그리고 법률 대리인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황당무계하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으로서 그 또 한 번 이 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체포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의사나 그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많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기자분들도 항상 이제 이렇게 보도되지 않는 내용으로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너만은 어떤 식으로든 뭐 과거 거슬러 가보면 총선 때로 거슬러 가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총선은 져도 된다. 음. 참 총선은 져도 되고 그리고 뭐 계엄을 해서라도 한동훈을 뭐 체포하고 싶고 심지어는 총을 사용하고 싶고 총을 사용한다는 말이 죽이고 싶다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뭐 극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께서는 계속 뭐 한동훈만은 용서 못한다. 계엄이 발동되고 나서도 이런 것은 조금은 정말 국가의 최고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또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뭐 양식 이것조차도 저버린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취임을 한 거죠. 오늘 취임을 한 거고 그 방금 전에 보니까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사과를 했더라고요. 비상계엄과 탄핵 뭐 그 대통령 탄핵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권영세 체제 어떻게 잘 굴러가서 좀 당을 쇄신하고 뭐 이런 식의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본인들이 한 것으로 뭐 오늘 이후부터 드러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 속에 뭐랄까요 공감대를 뭐 만들어 나가야겠죠. 예. 뭐 우리 이원석 기자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인선 내용도 대략 훑어보긴 했었는데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태 의원 수도권에서 이제 뭐랄까요 돌풍을 젊고 젊고 젊은 의원분들이죠. 이분들을 이제 등용한 것.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비상대책위원으로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조직부총장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친윤이라고 이제
분류되시는 분들도 조금 그렇네요. 예, 예, 예. 뭐 여러 그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면은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을 조정훈 의원을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였고요. 예. 강명구 의원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런 분들로 이제 인선을 한 것에서 고심한 흔적은 보이되 과연 얼마만큼 제 생각은 뭐랄까요? 인선 내용으로부터 섣부른 기대는 하기 힘들지만 뭐 제가 미리 이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다 단정 지을 수도 없듯이 본인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적어도 조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저는 민주당이 분명히 지금 삽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국민의힘은 반등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것을 비호하려고 하지 말자. 비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 문제 버리자. 이게 뭐 우리 뭐 부처조차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예. 부처도 버리고 예수도 버려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거머쥐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면서 가려고 하느냐.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환율을 잘 확인은 못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1,500원 거의 네. 돌파, 이제 1,480원까지 뚫었어요. 이게 뭐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뭐 그렇죠. 10년 넘게 만에 거의 그렇게 된 거였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여야는 서로 내탁 공방하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환율이 이 모양이다.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한번 쓴소리 한번 해주시죠. 전 그래요.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표로서 경제 지표로서 숫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뭐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수치로 본다면 예를 들어 이자율이 뭐 예를 들어 0.1% 1% 온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 만 원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1억에 100만 원일 뿐이지만 그 100만 원 만 원에 환율 1원 10원에 전망이 걸린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어떤 한계로 내닫게 되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괜찮고 우리 PD님 괜찮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괜찮지만 누구 한 명이 저 바깥에 있는 길 지나다니는 한 사람이 환율 인상의 여파로 꼬꾸라진다라면 그때부터는 여파가 우리들 모두에게 겹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 시점에서 내 탓 원인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때 원인이라고 하면 정치 세력의 원인으로서 그것보다는 이걸 시급히 정말 말 그대로 경제 동력상에서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 물론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전 정말 지금 이런 모습들이 환율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또는 하다못해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가장 무능력한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가장 고비용 저효율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그럴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예. 좀 민생에 힘써주기 바란다. 네.